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국무원, 한마디로 말하면 9급의 경영학, 그리고 7급의 경제학, 그 외에도 행정학, 행정법 이런 부위가 국무원 내용이 되죠. 이 국무원에 대하여 오늘 경제학을 담당하시는 박태천 교수님 모시면서 좌담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국무원의 경제학은 지금 9급이 아니고 7급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아무래도 9급보다는 상당히 7급 쪽이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아무래도 7급이니까 7급 일반 공무원 시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7급 공무원이지만 그 수준하고 똑같으니까 경제학을 제가 강의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 120강 정도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셔야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즘은 학생들이 뭐 간편법으로 또 뭐 간단히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합격할 수 없나 이런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무원 쪽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국무원 쪽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입장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러다 보니 경제는 미시, 거시, 국제가 되다 보니까 교수님이 87강 그리고 이제 문제가 거의 40여 강 이렇게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거의 수험생들이 뭐 교재가 너무 간편한 거, 또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합격하느냐, 그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국무원은 일종의 공무원 계통이기 때문에 고점에 소위 90점 이상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합격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가 90점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강의, 그럼 뭐 한 4, 50강 만들어 놓고 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위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는 거와 국무원 시험 보는 거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 쪽을 얘기할 수 있고요. 공무원하고 국무원은 상대평가죠. 예, 그렇죠. 숫자 뽑는 숫자 정해놓고 위에서 그렇죠. 잘라버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힘들죠. 예, 우리가 보통 자격증은 이제 절대평가의 내용이다 이래 본다면 우리가 상대평가다. 그래서 9급의 경영학의 경우도 처음 초창기 시험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이 국무원 시험이 이렇게 쉽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무원 내용을 갖다 준비하는 데서 이제 뭐 좀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을 갖다 태반이 가졌는데 아마 그러자니 변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문제가 급속도로 지금 7급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감사원, 이 감사직에 속하는 영역과 같을 정도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만약에 국무원의 9급의 경영학을 공부한다 그래도 최소한 책의 내용 속에서는 경영학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기본적으로 알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도 해야 되느냐 그럼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으로 볼 때 이제 세 파트로 보통 경영, 회계, 재무다 이러면은 이 세 파트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개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국무원의 공부를 갖다 9급이지만 경영학 시험을 보겠다, 90점 이상을 갖다 얻겠다 이럴 때는 바로 이 세 개 분야가 다 들어가고 목차로 보면 한 10개 정도, 10장 정도 구분된 거. 장르별로 경영학이 한 7, 7, 8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회계, 재무 이렇게 돼가 있는 책, 좀 두꺼운 책이 아니면 정말 합격하기 힘든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저도 강의가 9급이지만 경영이 79강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회계가 23강입니다. 그리고 재무가 24강으로 전체 12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 거는 뭐 너무 길다, 또 짜증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합격은 거리가 멀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7급에 우리가 봤을 때 뭐 감사직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도로 수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두고, 문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했다. 몇 년 전 시험을 갖다 봤을 때 시험지는 너무 정말 쉬워서 뭐 기본적으로 알면 합격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일반 뭐 자격증에 경영학 들어가는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최소한 90점 정도를 돌파해줘야 합격 가능성에 뭐 희망을 걸 수 있다 이래 보지. 그래서 60점, 70점 자격증처럼 따라놓고 뭐 이거면 합격하지 않겠나 이래 오해하면 큰일이 나는 거. 그래서 자격증은 60점이며 절대평가라는 얘기가 되지만 우리 군무원은 바로 공무원과 똑같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제는 더군다나 7급이기 때문에 뭐 원래 7급 자체는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제 경영의 경우는 이제 옛날 경영이다 이러면 그냥 책도 좁고 또 장르도 10강까지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책들이 그냥 뭐 회계 재무는 통째로 없습니다. 그리고 MIS라든가 국제경영 이런 부위가 없어가 기껏해야 뭐 1장부터 경영학부터 시작해가 저 뒤에 가서 뭐 마케팅 나오고 기본적인 이런 고전적 경영학 한 6, 7장 이래 돼가지고 책이 끝나는데 페이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니까 아이고 이거 편하네. 뭐 우리 진짜 이 강의 저희들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할 정도로 된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바로 책의 선택에서부터 경영이나 경제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 카페는 뭐 교수님 알다시피 19개의 의예대학교 자격증 중심입니다. 자격증을 갖다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요즘 공무원이 워낙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단은 군무원 쪽에 손을 대자. 군무원 속에서도 이제 경영학과 이제 경제학, 9급의 경영학, 7급의 경제학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경제가 이제 87에서 40이니까 127강 한 130강이 되고, 경영이 어디 되느냐 하면 경영회계 재무에서 126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그래도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을 갖다 넘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재능기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강료 책만 구입하시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 체제에서 간편하게 어떻게 합격하면 안 좋으냐 이런데, 간편법을 쓰면 공무원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자격증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된 책, 목차로 말하면 경영학은 그래도 회계 재무까지 한 10강까지 10장까지 되는 이야기가 되고,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미시, 거시, 국제 이 분야가 다 들어가서 문제까지 풀어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며 책의 부피나 또 동영상을 듣는 동영상의 부피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희 동영상에 들어오면 경영, 회계, 재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 속을 갖다 사면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국제경영까지를 갖다 8장까지로 놓고 회계학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재무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10장으로 돼 있는데 10장까지 돼 있는 걸 갖다 이제 단지 편의상 동영상을 볼 때 편하라 이렇게 해서 경영학, 그 다음에 회계학, 재무관리 이렇게 분리됐다 뿐이지, 책은 어디 되느냐, 저희 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이고, 아마 제가 볼 때 1008페이지인가 상당히 이제 좀 긴, 뭐 900에서 한 1008페이지 정도 이렇게 긴 건데, 정확히 제가 페이지까지는 여러 과목을 책을 쓰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은 이 재능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로 선생님들이, 또 특히 우리 경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셔서 학생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신다. 그렇듯이 저도 뭐 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제가 학원에서 견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사형제였는데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어이되느냐 저희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사형제를 그래도 무난히 이제 다 이제 완결되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학원과 더불어서 학원에서 공짜로 강의를 듣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에서 너무 힘든, 실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20대, 30대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생님들과 함께 20대, 30대를 위하여, 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지만 학원에서는 돈을 받지만 우리만은
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 사회를 책임진다는 기성세대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무원도 지금 현재는 경영, 경제 이 두 가지 9급의 경영, 7급의 경제를 하고 행정과 행정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섭외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하여 페이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학원과 더불어 학원의 좋은 원장님들의 어떤 이제 운영을 잘 되시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의 강사들 중에 저희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실 여분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학원 가기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능기구로 가자 이런 취지에서 꾸준히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 학생들도 많은 지지와 또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셔서 합격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 되느냐 바로 해줘야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 경영을 너무 짧게 보고 몇 개 안 되는 책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군무원을 갖다가 덤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순차에 관계없이 조금 여러분이 PPT 띄워지는 부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경영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인가를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한번 하며 10개 영역을 갖다 설명드리고, 최소한 책 속에서는 10개 영역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은 저는 이제 이렇게 10개 분야다 이렇게 되는데, 경제도 역시 어디 되느냐 그럼 미식, 의식, 뭐 국제까지 3개 분야죠. 네. 뭐 어느 국제라 이래서 시험에 뭐 들라고 이런 거 없죠. 거의 뭐 출제자의 의도에 의하여 얼마든지 미시, 거시, 뭐 국제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에게 경영이 타 계열에서 이제 이 영역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가볍게 저희들이 어떤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뭐 가볍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정말 다 나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격증은 19개를 갖다 오픈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19개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한다 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볍게 경영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경영학은 바로 여러분 하나의 집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붕이 있는데, 지붕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항해하는 선박이 나침판과 같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략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있고, 이 전략을 갖다 만들기 위하여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이다 하는 게 바로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또 팔고, 파는 게 마케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디에 되느냐 사람들을 갖다 얘기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경영학의 기둥과 같다. 집에 비유한다면 기둥과 같고, 그 밑에 이제 정보, 요즘 시대를 갖다 4차원 시대의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정보, 이 정보가 바로 MI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MIS인데 이게 없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MIS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MIS가 경영학 책이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는 여러분 잘 알지만 숫자로 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의사결정을 위한 숫자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반, 마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단독 집을 지을 때는 거의 어디 되느냐 땅을 팔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박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직행위다 이렇게 되죠. 기업에서 조직이 무너졌다 그럼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갖다 이제 계산하는 가운데서 기업이 그만큼 조직은 중요하다 이래 되는데, 조직은 바로 특수한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2사람 이상이 모여진 단체를 갖다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을 갖다 공부할 때는 맨 먼저 개인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 어떠냐, 2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되죠. 집단이 궁극적 더 어디에 되느냐 강화되어서 목적을 가지면 뭐가 되느냐 조직이 된다. 그래서 조직의 의미는 개인, 집단, 조직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며 영역마다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듣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본다면 뭐 인사관리다 그럴 때도 인사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학계평 보유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신림동 가면 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말을 갖다가 공공연히 쓰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직무적성과 직무분석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일과 사람이라는 것에 의하여 직무분석이 일어나면 이 직무분석에 의하여 학계평 보유방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지를 하고 나중에 퇴출한다 방출한다. 그러니까 방출은 바로 퇴직을 얘기하죠. 우리는 잘된 기업은 퇴직할 때도 사람을 그냥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살아갈 수 있게끔 생애를 회사에 바쳤기 때문에 바로 퇴직에 대하여 신경 쓰는 것. 그래서 학계평 보유방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인사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에 가면 물건을 만드는 쪽입니다. 생산관리는 어떠냐 그러면 그야말로 공일작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정계획, 일정계획, 작업분배, 진척관리. 바로 공정계획은 이 일에 대한 플랜, 한마디로 작업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걸 갖다 공정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타임 플랜, 이게 뭐가 되느냐? 일정계획입니다. 이 일에 대한 공정계획과 시간에 대한 계획이 일정계획을 두 가지를 매트릭스로 묶어라 그러는 게 작업분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죠? 바로 간트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로 일의 진행을 나타내는 게 진척관리다. 그래서 생산관리를 말하라 그러면 공일작전이다. 공정계획, 일정계획, 작업분배, 진척관리라는 과정에 의하여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바로 니드와 완트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니드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배고픔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배고픈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터라그라는 이야기 속에서 배를 채우는 과정은 뭐가 되느냐? 한국인은 김치찌개 된장찌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햄버거 치즈다 이거죠. 이 완트와 니드와 완트에 있어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니드는 어디까지나 완트는 다 일어나지만 그걸 갖다 충족해주는 바로 니드 완트인데 니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충족하는 그 과정이 다른데 미국인이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야 배고플 때는 햄버거 치즈도 좋아. 햄버거 치즈를 먹게 만들면 마케팅입니다. 또 한국의 담당자가 미국에 가서 야 김치찌개 된장찌개 배고플 때 먹으면 좋다. 항암으로 좋고 상당히 좋은 식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팔게끔 한다면 이 활동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니드에 대한 완트의 차이를 바로 나라와 문화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에게 미국인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햄버거 치즈를 파는 행위 또 한국인 미국에 가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판다 그러는 건 뭐가 되죠? 바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되면 마케팅 활동을 영역별로 쭉 나눠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소비자를 갖다 현혹하고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뭐 등등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바로 재무관리다. 그럴 때 재무관리는 근본은 뭐가 되느냐? 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관리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얘기하는 게 바로 BS의 차변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대변 쪽은 이런 재산을 갖다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이 투자에 대한 영역을 갖다가 확실성하에서 위험하에서 상충하에서 세 영역으로 구분하며 우리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확실성은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불확실성, 위험이다 그럴 때 위험은 바로 확률에 의한 거죠.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뭐 보통이다. 여기에 따라 확률에 의하여 구분되면 이제 위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건 위험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충하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바로 소위 말해서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선물, 스왑,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옵션 선물 스왑 이런 것들이 머리 싸움으로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영역별로 확실성하에서 위험하에서 상충하에서 구분하며 투자하는 기법을 갖다 배우는 게 바로 하나의 재무관리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되고 화폐의 흐름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따지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크게 나눠서 내가 만든 물건을 파느냐 타인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럼 상품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재무회계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품의 경우는 원가회계다. 왜?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회계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은 계량 의사결정,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 입장에서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계량의사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량의사결정도 이제 확실성하냐 위험하냐 불확실성하냐 상충하냐인데, 아까 제가 확실성 위험 상충을 얘기했죠.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가치관입니다. 의사를 결정을 내리는 가치관이 어떠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에 따라 달라져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의사결정은 4가지. 우리 앞에 배웠던 재무관리의 투자의 경우는 3가지를 논한다. 왜? 투자자의 가치관까지 따지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배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MIS라는 경영정보가 책에서 거의 다 빠져있는데 이거 안 한다? 야단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전자상거래, 또 여러분 잘 아는 외국으로부터 직매, 이런 이야기가 다 바로 세계가 하나인 입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종의 인터넷 이용하여 물건 사고 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가 되죠. 여기는 바로 중요한 EDI, GALS 하는 2가지 이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영은 굉장히 요즘 중요한 마지막 무역입니다. 무역의 시대. 이거에 대하여 요즘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영의 이 10가지, 경영의 8가지, 회계 하나, 재무, 이 내용을 갖다 10개를 갖다 다 여러분이 답습을 해야만 바로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경제 선생님도 무려 긴 시간 120시간 정도의 수업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9급의 경영학이나 7급의 경쟁에 바로 좋은 바로 답이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고, 또 짧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오늘 경영학 공부는 이런 10가지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며, 가능하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며 여러분이 꼭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좀 시간상 짧게 빨리 하고, 이제 단지 우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예. 저는 그냥 9급 공무원의 경영학이라는 예. 이런 이제 과목이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순수 경영학만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순수 경영학 8파트, 그렇죠. 그 다음 회계학, 그 다음에 재무관리, 예. 총 10개 파트를 예. 다 포괄하고 있다. 그렇죠. 그 시험에도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상당히 뭐 참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 게 공무원의 경영이나 7급 하면 경제도 역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고르고 또 동영상도 듣는다면 이제 정말 충족할 수 있는 동영상을 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바쁜 와중에도 우리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또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